선천성 기호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주 교재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목표, 선천성 기호목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 선천성 기호목에 대한 중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선천성 기호목에 대한 물리치료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다. 쏠린 머리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핵심 단어, 겸자분만, 목비근, 선천성 기호목, 쏠린 머리증, 개요, 출생 또는 출생 직후 발견된 목비근의 일직선 구축, 머리가 동측으로 길고 턱은 반대쪽으로 회전되는 변형을 초래한다. 머리와 목의 비대칭성 자세 변형을 나타내며 주로 영아에게서 발생한다. 발병률, 출생 후 1에서 3개월 내에 진단돼 발병률은 2% 이내로 보고돼 2005년 초음파 실시했을 때 1021명 중 3.92%가 나타납니다. 원인, 자궁 내 비정상적 위치, 근육의 직접적 자극, 비정상 혈관계의 혈적 손상, 감염, 신경손상, 유전 요인, 자궁 내 부액 증후군. 재택기간 동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목비근의 음연 혈관이 손상되어 근육의 섬유와 자궁 내 잘못된 위치가 근육을 손상시켜 손상된 목비근과 같은 쪽의 팔의 약증 유발. 분만시 난산으로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올 때 근육 손상, 혈종이 생겨 부액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분만시 겸자 분만이나 제왕절개로 인해 전방 굽힘, 외측 굽힘, 회전이 같은 쪽 목비근과 팔 신경 얼기에 눌림 손상을 가져와 허혈, 부종, 신경 손상 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선천성 사경소아의 약 5에서 10%에서 사경측 엉덩관절의 이형성을 동반하며 사경측 엉덩관절 이형성은 태아의 자궁 내 이상 자세로 선천성 사경의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보시면 출산 시에 목을 강하게 잡아당겼을 때 팔 쪽으로 연결되는 목에서부터의 팔신경 얼기가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경이 나타납니다. 자, 선천성 사경을 보시면 턱의 위치가 돌아간 쪽과 머리의 위치가 돌아간 쪽이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과 머리 후두부의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만약에 왼쪽에 선천성 근성 기호목이 사경이라는 것과 기호목이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겠습니다. 왼쪽 선천성 근성 기호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아이의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으로 머리 후두부가 위치를 하고 오른쪽으로는 턱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그림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흉쇄유돌근 왼쪽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위축도 보이죠.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정상일 때 앞쪽에 복장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흉쇄유돌근 목비근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복장뼈를 중심으로 왼쪽에 목비근이 근 위축과 짧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비근이 위축된 부분 쪽으로 머리의 후두부가 돌아가고 턱은 반대쪽으로 돌아갑니다. 목비근의 해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에서 해당되는 쪽에 쇄골 쪽으로 붓습니다.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누어서 클레비클의 3분의 2가 붙고 마니브리움의 3분의 1이 붙습니다. 선천성 사경, 기혼목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쪽에 팔 쪽이 에르부스 마비 팔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선천성 사경의 종류는 임상 양상과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째, 목비근의 종괴가 만져지거나 목비근의 국소적 혹은 전체적 섬유화로 인해 긴장이 느껴지는 선천성 근성 사경이 있습니다. 둘째, 목비근의 종괴가 만져지지도 않고 긴장도 느껴지지 않는 체위성 사경이 있습니다. 셋째, 선천성 외환근의 마비로 인한 안성 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목비근의 메스가 만져지고 그 안에 섬유화가 생기기 때문에 긴장감이 느껴지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선천성 근성 사경 콘제니탈 머스큘러 소스키올리스가 있고, 두 번째는 목비근에 메스가 만져지지도 않고 긴장도 느껴지지 않는 그냥 위치적으로 자세적으로 나타나는 목이 기운 사경, 이것을 포스처럴 토티폴리스 근성 기운목 자세성 기운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익스트라 오큘러 머슬, 눈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 자체가 마비가 되어서 눈으로 인한 목이 기운목의 형태가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보시면 기운목 또는 사경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머리 자세 및 머리뼈의 비대칭,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며 침범된 쪽 방향의 가쪽 굽힘과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침범된 쪽 방향으로 목이 가쪽으로 굽힘이 되면서 머리의 후두부가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 반대 방향으로 턱이 돌아가면서 회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는 반대 방향으로의 가쪽 굽힘 시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며, 무슨 말이죠? 침범된 쪽 방향의 가쪽 굽힘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근육이 위축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의 가쪽으로 굽힘을 했을 때에는 목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비근이 침범된 쪽으로 후두부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하게 되면 두꺼워진 목비근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할 때 목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리게 됩니다. 또한 안면 및 두개부의 비대칭이 진행되고, 동시에 목 부위의 역구분증, 어깨 올림 등을 통하여 두 눈을 수평으로 맞추고자 하는 보상 자세가 오게 됩니다. 목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분의 목 부위가 역으로 굽어지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어깨 올림이 발생하고, 비대칭인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두 눈을 수평으로 맞추고자 해서 몸이 기울게 됩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실제상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 근육을 촉진 시 덩어리가 만져지며 양쪽 근육의 긴장도와 불균형으로 비정상적인 자세 및 목의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하며, 고개를 손상쪽으로 돌리는 동작, 손상쪽, 팔을 뻗는 기능 등의 소동작 및 대동작 기술의 발달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그래서 해당되는 쪽에 에르부스 팔씨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체 인지, 체중을 이동시키는 자세 등의 신체 조절과 보호 관세에도 영향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팔을 뻗기가 쉽지 않겠죠. 사경과 관련 있는 발의 기형 및 엉덩관절 형성 이상 발생은 보상적인 척추 역구분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운목이 생겼을 때 해당되는 부분에 체중 지지가 잘 일어나지 않고 몸이 기울면서 엉덩관절 자체도 움직임이 덜해지기 때문에 엉덩관절이 형성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상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또한 영아가 목비근의 단축으로 인해 한쪽으로 자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기운, 그러니까 목이 기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머리의 모양이 기운 형태의 사두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평가를 보시면 의학적 진단을 하고 방사선 검사를 하는데, 먼저 목뼈 자체의 구조적인 이상 유무와 엉덩관절 탈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사경의 약 5에서 20%에서 사경증 엉덩관절의 이형성을 동반하여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단순 엑스선 촬영으로는 엉덩관절 이형성증을 진단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선천성 사경 또는 기혼목의 방사선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기울어져 있죠. 목이 기울어진 쪽에서 이 가쪽에 목의 길이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엑스선 검사로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자기 공명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진단 및 평가, 병력 청취, 태아기 때 자궁 내 비정상 위치에 있을 때 기혼목에 나타날 수 있고, 또 출생력, 모태로부터 질분만, 제왕절개, 경자분만 등 아이가 출생했을 때, 아이가 나올 때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에서 목의 위치가 변이됐을 때 기혼목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시에 체중과 키, 아이가 너무 크거나 키가 크거나 했을 때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표 목비근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부모 면담을 통하여 누가 아이를 돌보는지, 돌보는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그런 포지셔닝으로 아이의 기혼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머리 회전 방향, 슬래시 방향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보호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촉진, 목비근의 덩어리나 단단함, 크기, 긴장도, 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촉진해야 하며, 특히 덩어리가 만져졌을 경우 종양과 같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범된 근육은 다양한 자세뿐 아니라 신장성도 검사해야 됩니다. 잘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의 관절 가동 범위 검사. 검사자는 영아가 장난감을 잡으려고 손을 뻗거나 머리 바로잡기 하는 동안에 동적 머리 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수동적 목 움직임 평가는 능동적 머리 돌림 확인할 수 있고, 수동적 목 움직임 평가는 아스트로 다이얼 각도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범위는 각 방향으로 110도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범위가 고개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렸을 때 각각 110도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머리 돌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 목을 돌려봤을 때 110도가 기준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가쪽 굽힘, 돌림, 그리고 기울기 등을 측정합니다. S, E와 U와의 목의 가쪽 굽힘, 돌림 범위는 표 11-1과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턱이 아이의 젖꼭지까지 돌아가면 40도, 가슴 사이는 70도, 어깨까지는 90도, 어깨를 넘어가면 100도로 봅니다. 이외에도 굽힘, 편, 근육 연부 조직의 진장력, 그리고 몸의 피부 주름 등을 체크합니다. 좌우 대칭적인지 일단은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또 연부 조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그다음 목의 피부 주름이 과도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근육의 타이트니스 검사, 여러 방향에서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가볍게 견인하여 위 등세목은, 사바갈근, 그리고 목 뒤쪽 근육에 타이트니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이 침범될 수 있는 인근에 있는 근육들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경 또는 기혼목의 그쪽의 어깨와 팔의 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르부스 팔피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수평몸 및 굽힘하여 팔을 능동적으로 몸 가운데로 가져오는지 아니면 측부에서 가져올 수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체중 이동 및 체중 지지, 체중 지지 쪽 몸통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고 같은 쪽 골반과 하지에서도 적합한 정렬 상태에서 체중을 지지하는지 확인합니다. 체중 지지가 잘 안되면 어떻게 되죠?
엉덩관절 이형성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앞전에서 나왔습니다. 또 11-1을 보시면 1세 이하 유아의 목 가쪽 굽힘, 돌림의 관절 가동 범위라고 나옵니다. 가쪽 굽힘 평균 70, 돌림은 110도.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1세 이하 유아의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력 검사. 검사자가 영아의 손을 잡고 일으킨 동작과 옆으로 바로잡기 반응을 보입니다. 목 굽힘근과 가쪽 굽힘근의 근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완전, 불완전, 대칭, 비대칭 표면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유아의 기준 점수는 생후 2개월은 평균 1점, 생후 4개월은 평균 2.5점, 생후 6개월은 평균 3점, 그리고 생후 10개월은 평균 3.4점입니다. 방법은 그림 13-8처럼 아기의 머리는 그대로 두고 몸통만 잡고 수평으로 안아서 가쪽 머리 바로잡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네, 똑바로 일으키는 동작이랑 옆으로 일으키는 동작이 있습니다. 했을 때 굽힘근과 가쪽 굽힘근의 근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머리가 옆으로 기울었을 때 수평면 밑으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머리가 수평선과 일직선인지 아니면 머리를 수평선 약간 위로 들 수 있는지 머리를 수평선 위로 들지만 45도 미만인지 머리를 수평선 위로 45도 이상 드는지 머리를 거의 수축 위치까지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이 0점이겠죠. 그래서 이 아기는 어때요? 지금 늘리는 쪽, 그러니까 바닥으로 떨어진 쪽,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목뒷근의 문제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1-5를 보시면 영아의 몸을 당기며 앉을 때 목 굽힘근의 가쪽 굽힘근의 근력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면에서 아동의 몸을 당기며 앉힐 때 목 굽힘근과 가쪽 굽힘근의 근력 검사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통을 굽을 때 목이 구부러지는 동작과 가쪽 굽힘근이 같이 협응해서 전체적으로 굽힘 자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세 평가를 보시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몸통과 팔다리를 관찰하거나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대칭, 비대칭을 관찰하는데 엉덩 관절의 비대칭 능력 및 혈구 확인, 얼굴 비대칭이나 머리뼈 변형, 척추 역구분증 등의 척추 전체가 포함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엉덩 관절 비대칭성 이것 또한 확인해야 되는데 다리 길이, 피부 주름, 엉덩 관절 뺨의 범위 등을 측정합니다. 선천성 기운목 또는 사경이 8에서 20%에서 엉덩 관절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신범뱀 목뒷근과 같은 쪽이 주로 탈구나 아탈구가 진행됩니다. 또한 잇몸선까지 발달이 부전이 생길 수 있고 턱관절이 올라가고 기운 목쪽 뒤에 귀가 뒤쪽 그리고 아래로 처지는 걸 볼 수 있고 눈의 비대칭성, 기운 목쪽의 눈이 작습니다. 얼굴의 측만증도 해당됩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사두증, 머리뼈 자체가 비대칭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납작하게 기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두증의 평가는 아기의 머리를 앞, 뒤, 위에서 눈으로 관찰하는 시각적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두증을 보시면
정상하게 머리뼈는 이렇게 A처럼 대칭적이지만 사두증이 생기면 아기의 머리는 비대칭적으로 해서 한 부분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를 누운 상태에서 팔을 잡고 앞으로 당기는 것처럼 운동 기능 평가가 가능합니다. 운동은 바로 누운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 앉은 자세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한 소운동 및 대운동 발달이 개월수나 나이에 따라 적절한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 기능을 평가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근력의 잠재적인 손상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모든 발달을 할 때에 아이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몸의 자세들 간에 어떻게 수행하는지 대부분 그런 움직임들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가되어야 되고 가족이 그 영아를 돌보는 자세와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기의 초기에 발달 반사 검사를 합니다.